이번 강의부터 7주 동안 그 중에 5주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그 다음에 2주간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jQuery를 배우고 16주에는 기말고사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자바스크립트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HTML과 CSS를 배웠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까지 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융합이 되고 인테그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실제 네임 포탈 한국.net 또는 wopen.net 여기에서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조금 이따 이 내용을 클릭해서 보기로 하고, 우선 이 내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다른 HTML 또 CSS와 더불어서 사용되는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 HTML과 CSS는 배웠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엘리먼트라든가 스타일 속성들은 생략하고 바로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 자, 애니메이션 하는 부분도 있었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헤드 속에 스크립트하고 슬래시 스크립트 여기까지 이 헤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고,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헤드와 슬래시 헤드 속에 있을 수 있고 또 바디 속에서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자세히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여기서는 실제 사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펑션, 우리가 C에서 배운 것처럼 기본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펑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또 펑션이, 다른 펑션이 있죠. 자, 그래서 이 HTML 전체가 HTML인데 그 안에 CSS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는 거죠, 이 안에. 자, 바디 속에서도 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이프레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크립트 이렇게 있고, 지금은 스크립트 자세한 내용보다는 전체 어떤 구조로 HTML과 CSS하고 같이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스크립트가 또 있죠, 이 바디 속에. 자, 이것은 이제 트위터인데 잠깐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트위터가 있죠. 트위터 이걸 클릭하면은 바로 이 URL이 네임 포탈의 URL이 바로 트윗을,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은 트윗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면은 자, 이렇게 금방 그 내용을 여기에 해서 트윗하면은 실제 트윗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트윗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PI를 트위터라든가 이것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쉐어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것도 이런 포탈,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페이스북 여러분들 팔로워들이라든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게시 자 하면은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링크를 이제 어떤 식으로 API를 이용해서 할 건지 그런 내용은 이 소스 보기에 여기서 이제 있는데, 이런 내용을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로 필요한 또 이런 쉐어 버튼, 트위터 쉐어 버튼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SNS하고 연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또 애드센스하고도 연동을 시킬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애드센스 어떤 광고에 또 그런 웹사이트하고 연동을 시키고 싶다면
구글 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쉐어 버튼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지금은 세세한 내용보다는 전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HTML과 CSS가 구성된 건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한글 자음, 모음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클릭했을 때 기억과 연관된 내용이 바로 쭉 나오는 거죠. 기억.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100가지의 성 이걸 또 이렇게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김씨 해당되는 부분. 가장 최근에 DB에서 이제 order by now 그걸로 이제 이렇게 소팅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DB에서 셀렉트 할 때. 자,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소스 보기를 여기서 다시 계속 연이어서 보면은 지금 소스 보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여기에 원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걸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굉장히 간단하죠. sendForm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콜하는 거예요. 그때 파라미터를 이제 이렇게 R라든가 아까 봤던 기억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클릭했던 것 그것이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한 이게 보였으니까 이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하이퍼링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sendForm을 쭉 위에 올라가 보면은 sendForm을 한번 쭉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sendForm 있죠. 그래서 받은 파라미터로 이렇게 패싱이 된 그 기억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쪽 또 wopen.net 이름 포탈 서버에 넘기는 거예요. 넘길 때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get 방식으로 여기에 URL 스트링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받은 것들을 이렇게 캐릭터 받은 것들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해서 보여주겠죠, 결과를. 마지막 또 그 뒷부분까지 그 소스 보기를 맞이한다면, 자, 그 뒷부분에 또 이런 식으로 맞아. 이렇게 해서 body/html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우스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SNS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API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이제 클릭하면은 트위터에 여기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자, 클릭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트위터에 이게 가우스에 관련된 이런 URL이 여기에 뜨기 때문에 이 가우스 있죠.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트윗을 하는 거예요. 자, 트윗하는 걸 생략하고 쉐어 버튼에 또 있고 트위터도 있으니까 그 누르는 대로 그쪽으로 이 내용을 이제 SNS에 공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팔로우 또는 프렌드들한테. 자, 이 부분을 또 소스 보기를 하면은 소스 보기를 해서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면은, 자, 앞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HTML과 스타일, CSS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죠.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어요. 자, 이 부분에 이제 스크립트 펑션 있죠. sendForm 있고, 또 바디 속으로 들어와서 바디 속에서도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쭉. 또 스크립트 또 뒤에 있죠. 스크립트.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이제 트위터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 자, 이 부분 아까 봤던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이 전체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body/html로 전체 하나의 파일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w3schools.com에서
여기 튜토리얼 중에 자바스크립트, Learn JavaScript를 클릭해서 해당 챕터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JS는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 자, 그래서 쭉 보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기말고사 전까지 쭉 forms, object, function, class, 자, 쭉 해서 HTML DOM까지. 이것을 이제 HTML 엘리먼트인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엘리먼트들과 연관된 자바스크립트를 DOM을 배우고, 그 다음에 BOM,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윈도우 스크린 로케이션 뭐 이런 게 전부 브라우저 오브젝트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대부분을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HTML에서 빼놨던 부분이 있죠. 자, HTML로 다시 가서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운 이후에 와서 HTML5와 연관된 건데, 다시 배운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그래픽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픽스의 캔버스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미 배웠고, HTML API, 이게 이제 맵과 연관된 또 GPS와 연관된 지오로케이션 뭐 등등을 배우면은 HTML5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jQuery로 넘어가서 2주 동안 배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하면은, 자, 자바스크립트 홈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자바스크립트도 우리가 HTML과 CSS와 마찬가지로 포맷이 이 안에 이제 이런 실제 텍스트 에디터가 주어진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소스를 가지고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많은 example, 또 exercise, 그 다음에 여기 자체에서 제공하는 큐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HTML과 CSS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한 예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본다. 자, 실제 간단한 예가 되겠는데, 자,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소스 어떤 메소드인지 이런 것들은 안 배웠지만, 실제 한번 실행을 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가로 속에 있는 이 속에. 자, 이 부분이 이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링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 뭐 도큐멘트 객체, 그 안에 뭐 get element by id 하는 이런 거, 그 속에 속한 뭐 프로퍼티, 거기에 어떤 스트링, 캐릭터 스트링을 넣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 자, 이것이 이제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거죠. 이 부분이 실행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다이나믹한 효과를 HTML과 CSS로는 이제 하기 힘들었던 그런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한 UI라든가 UX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이나믹한 효과를 줄 수 있고, 앞에서 배웠던 HTML, 엘리먼트, CSS 스타일과 관련된 속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로그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제 불쑥 튀어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HTML 메소드가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HTML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 엘리먼트를 가져온다. id하고 똑같은 id로 가져온다. id는 여기 있다. 데모.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실제 금방 봤던 그 사례를 보면은, 자, 여기 클릭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헬로우 자바스크립트로 여기 문장이 이걸로 바뀌었죠.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자바스크립트 can change HTML content. 자, 이 부분을 패러그래프에 우리가 ID 이런 것도 다 배웠죠. HTML에서.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자, 패러그래프의 ID가 데모다. 근데 여기서는 뭐 패러그래프건 뭐건 상관없이 ID가 데모인 것, 그 객체를,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거기에 그 객체에 속한
inner HTML이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속성의 값을 이 캐릭터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속성 값은 이거였는데 inner HTML 속성 값 이것을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런 도큐멘트 객체 거기에 속한 이제 그 데모로 이렇게 메소드인데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속한 이 inner HTML 이제 P 엘리먼트 속에 속한 이거죠. 자바스크립트 그것을 이런 캐릭터 스트링을 여기에서 주어진 헬로 자바스크립트로 바꾼다. 바로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인데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간단한 예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그 신텍스하고 연관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런 아이디명이라든가 이런 캐릭터 스트링을 표현할 건지 할 때 이걸 어떻게 쌀 건지 이렇게 캐릭터 스트링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코테이션 마크 또는 싱글 코테이션 마크 두 개 다를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더블이라든가 싱글 코 두 개 다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실제 예를 또 보면은 같은 거지만 자, 이 부분을 자, 여기서 이제 밖에 아까는 유심히 보면은 이 부분이 밖에가 싱글이었는데 이때는 안에가 밖에가 이제 더블이 되고 안에가 대신 싱글이 돼야 되겠어요. 같이 여기도 더블로 하고 여기도 더블로 하고 하면은 안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틀리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걸 구별을 못 하니까 에러가 나오겠어요. 한번 실제 에러를 보죠. 여기서 한번 이걸 먼저 돌려보고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도는데 자, 이 부분을 더블로 만들고 자, 더블로 또 이 부분을 만들고 그래서 실제 런을 시키고 실행시키면은 실행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 그리고 여기에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고 있는 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쏴져 있는데 그 안에를 이렇게 더블 하면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싱글로 원래대로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만약 밖에를 더블로 할 게 아니고 싱글로 한다. 밖에 이 부분은 싱글로 해야겠죠. 싱글. 그러면 안에는 전부 더블로 해줘야겠죠. 자, 더블. 이 부분도 더블로. 더블 코테이션. 자, 얘도 더블. 이렇게 해야 이제 전체를 싱글로 싸고 그 안에는 더블로 이렇게 각각의 아이디라든가 캐릭터 스트링을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자, 이렇게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HTML 속성의 값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HTML에서 배웠던, 이제 많은 속성들, 이런 것들이 실제 여기서는 프로그램으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이제 핸들링 하는 거죠. 자, 소스라는 애트리뷰트, 우리가 속성을 앞에서 배웠는데, 그것의 그 이미지, 이 태그에 소스라는 애트리뷰트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값을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turn off, 키고 끄고를. 이건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소스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걸 클릭했을 때, 자, 이 부분을 이제 클릭했을 때 다른 부분은 이제 여기 있던 내용 그대로 옮긴 거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쭉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되겠어요. 여기 버튼이 이거예요. turn on the light 이거죠. 그 다음에 turn off the light 뒤에 거죠. 버튼. 그 다음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는데 클릭했을 때 아까 우리가 클릭했을 때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자, 이 부분이 src라고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속성명이죠. 속성. 우리가 HTML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HTML과 CSS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런 것들, 엘리먼트, 또 속성, 또 속성값 이런 것들을 잘 핸들링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이 이미지 이것을 값을 통째로 바꿨죠. 이 통째로 바꾼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게 벌브가 원인 거. 원인 GIF를 미리 두고 그 이미지를 여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른쪽 버튼이 눌렸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인보킹이 되는 거죠.
콜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이벤트 핸들링하는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은 이때 이 소스가 이걸로 이제 대치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꺼진 거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예를 보여줬는데 자바스크립트를 HTML과 CSS하고 같이 융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다. 자, 앞에서는 이제 HTML의 그 소스, 그래서 그것의 값, URL을 이제 바꿔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HTML의 스타일, 그 CSS하고 연관된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 그래서 스타일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고, 스타일 속성명.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속성들이 있죠. 거기 속성 값을 넣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먼저 클릭해보죠. 결과를 먼저 보고, 클릭하면은, 여기 앞에 글씨가 굉장히 폰트가 사이즈가 커져버렸죠. 사이즈를 더 줄여서, 3픽셀로 이렇게 굉장히 줄여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은, 금방 봤던 것처럼 똑같은 이런 도큐멘트 객체 get element by i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모라는 이거, id명이 데모인 이 엘리먼트를 택해서 그것의 스타일을, 그 중에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의 값을 이걸로 바꾼다. 그걸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구현한 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폰트가 원래는 이거였지만 폰트 사이즈가 여기 정해진 대로. 그래서 여기 컬러도 바꿀 수 있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전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앞에서 나온 탭들은 좀 닫고,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HTML 엘리먼트를 이렇게 숨겨버릴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디스플레이 스타일. 이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값을 뭐 블록도 주고 인라인도 주고 인라인 블록도 주고 또 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값을 제일 처음에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여기에 스타일의 디스플레이의 값을 none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디를 가진 이것을, 이거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none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안 나타나게 했다가 또 뭐 나타나게 거꾸로, 앞과는 거꾸로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죠. 그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none으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none으로 있다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제일 처음에는 none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였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블록 또는 뭐 inline, 블록 대신 뭐 inline 블록, 인라인 블록 하면 이렇게 인라인으로 같은 라인상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인라인. 뭐 이런 것을 써서 이렇게 넌이 아닌 다른 것을 써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간단히 자바스크립트와 연관된 코멘트가 되겠는데,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바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 1995년에 브랜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브랜덴 H,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발명이 됐고, 그 다음에 에크마 또는 이크마 스탠다드 표준으로 1997년에 표준으로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표준화 작업에 의해서 에크마 6가 2015년에 완성이 되고, 우리가 그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면 되겠어요. 자, 이크마 6, 그 다음에 이크마 5,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배운다. 그리고 이크마 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오리지널한 오피셜한 이 언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쭉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여기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볼 수가 있겠는데, 버전압이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이크마 스크립트 1부터 6까지 연도별로 이렇게 쭉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크마 스크립트 1은 1997년 아까 처음 인벤트한 그 시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크마 스크립트 5 2009년. 이거 각 버전에 따라서 거기에 새로 이제 버전업 되면서 추가된 것들이 여기 보이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것들인데, 뭐 스트릭트 모드라든가 제이슨 서포트하는 거라든가 string.trim 이런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라든가 이런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 또 이런 let const 이런 variable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추가한 것들, array와 연관된 이런 몇 가지 추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버전업 되면서 새로이 이제 추가해서 완성된 표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새로이 추가되는 것이 쭉 이렇게 그 2018년까지 이렇게 추가된 것들이 있으니까 뒤에 자세한 내용을 배우면서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온위치에서 자, 다음 챕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실제 한국.net 네임포탈 또는 wopen.net 네임포탈 사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간단히 보여줬었는데,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슬래시 스크립트 사이에 자바스크립트 문장을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자, try it yourself. 자,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제 보여줬는데, my first JavaScript가 여기 이 데모 속에 제일 처음에는 없었지만 이제 여기 바로 실행이 돼서 결과까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캐릭터 스트링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이게 바디하고 또 바디 사이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헤드 속에 넣어도 되고 바디 속에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립트의 타입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이것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썼지만 이제는 이 부분을 굳이 타입이 뭐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라 이것을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게 디폴트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HTML 속에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펑션과 이벤트들을 이제 앞에 배울 텐데, 그 뒤에 챕터가 있으니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고, 그 헤드하고 바디 속에 이제 금방 봤던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 속에 들어간 애를 간단히, 자바스크립트 펑션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여기서 펑션 콜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콜 된 거죠. 자, 콜 돼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애처럼, 자, 여기 어디에 넣을 건가? 헤드 속에 넣어도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또 위치를 다른 데로 이렇게 바디 속에 넣어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콜 하는 거니까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 꼭 위에 이거 전에 있을 필요는 없고 my function이라는 것이 이거 뒤에 바디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이런 위치, 자바스크립트가 과연 어디에 들어가는가, 헤드 속, 바디 속 어디에서나 우리가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where to.
쭉 아까 봤던 데를 다시 보면은 바디 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이 펑션 이것만 외부에 둘 때는 뭐 다른 군더더기는 필요 없고 바로 그 스크립트 금방 봤던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 속에 있었던 이 부분만 외부에도 한번 보내보죠. 자, 복사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원래의 소스는 이 부분을 원래 소스를 보면은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 그 펑션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펑션 부분이 예전 코라는 부분만 이렇게 있고 my 펑션, 그 다음에 my 펑션이라는 그 펑션의 그 원래 풀 내용이 여기 없죠. 앞에서 같이 여기 속에 있지 않고 이것은 이제 외부 익스터널 파일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똑같이 실행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을 외부에 두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 여기에 이제 여기다 붙여넣어서 이것을 새로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myscript.js 이 이름을 myscript.js라는 이름으로 myscript.js 이 이름 myscript.js죠. 그래서 이것을 콜할 수 있게끔 이제 실행을 여기다 넣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자, go live, 자, 이 부분 좀 확대해서, 자, go live 하면은 안 보이니까 약간 확실해서, 자,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왼쪽으로. 자, 여기에 try it 하면은, 자, 이 부분이 콜 돼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내용을 지금 현재는 inner html이라는 이 부분 약간 넓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자, paragraph is changed 이 부분 이 캐릭터 스트링이 이걸 이제 그 전에 걸 대체해서 여기 디스플레이가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맞는 건지 실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내용 바뀐 것이 세이브 되고 조금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시 트라이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런 식으로 콜해서 실행을 시키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예 중에 외부에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CSS를 외부의 파일로 했던 것처럼 이제 별도로 분리시켰을 때 나름대로 어떤 유지 보수라든가 또 그 파일만 이제 캐시가 돼서 분리왔을 때 좀 실행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액세스할 때 이렇게 풀 URL을 넣어주거나 소스 속에 있는 이 속성의 값으로 풀 URL을 넣어주거나, 또는 이게 절대 URL, 절대 주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적 주소, 같은 컴퓨터 내에 어떤 다른 폴더 내에 있는 파일이다, 또는 같은 폴더 내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CSS의 익스터널 파일 또는 뭐 내부에 있는 파일 액세스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챕터는 자,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결과를
보여줄 때 화면에 이제 어떻게 결과를 보여줄 건지 그 아웃풋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화면에 보여줄 때, 자, 금방 앞에서 봤던 예처럼 HTML 엘리먼트 속에 inner HTML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거기에 속성 값으로 이제 캐릭터 스트링을 넣어주면은 그 안에 이제 엘리먼트 속에서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HTML 문서에 통째로 어떤 내용을 써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겠는데, document.write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document라는 객체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write를 쓰면은 도큐멘트에다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빌트인 펑션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울 텐데, 이것도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화면상에 alert 경고문으로 보여줄 때 이 펑션, 빌트인 펑션이 되겠는데 이걸 이용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콘솔 화면상에 이제 디버기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console.log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또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이제 얘가 쭉 나오니까 그때 쭉 보는데, 지금 미리 이제 전체를 이해하기 쉽게 큰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inner HTML. 아까 나왔던 예가 되겠는데, 여기에 엘리먼트를 선정을 했으면 그 엘리먼트가 이제 아이디 네임이 데모인 것이니까 이거죠. 여기는 제일 처음에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안에 빈 것이었는데, 빈 캐릭터 스트링, 거기에 이 결과를 이제 이런 식으로 5 플러스 6 결과를 계산까지 해서 결과를 여기에 바로 여기죠. P 패러그래프 속에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앞에 이제 나오는, 뒤에 나오는 에서 많이 다뤄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앞에서 금방 봤던 것이 많이 소개되는 애가 되겠고, 결과를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테스트 목적으로 또 도큐멘트 문서죠. 문서로서 이제 한 화면에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화면 전체를 새로이 보여주기 때문에, 자, run 시켜서 이렇게 11 결과가 이렇게 document.write에서 결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보겠지만, 이제 도큐멘트가 어떤 내용을 로딩을 끝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document.write 이걸 콜하면은 그 앞에 화면에 나왔던 것을 싹 오버라이트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좌우지간 지금 상태에서는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이 부분이 결과는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소스 보기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앞에 로딩이 이제 다 끝나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새로이 document.write 할 때 이제 주의점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걸 버튼을 누르면은, 자, try, 이거 버튼 누르면은 이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document.write. 그 결과가 11이라는 게 출력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전체 앞에 로딩이 됐던 걸 지워버리고 새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이걸 알고 쓰더라도 알고 써야 되겠다. 결과를 전에 있는 것,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면은 이 document.write 방법 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얼러트문도 뒤에 이제 펑션 할 때 많이 나올 텐데, 이제 경고한다는 거죠. 경고. 자, window.alert. 자, 소스 보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경고창이 나오죠. 그리고 결과가 이게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이 그 결과가 되겠어요. 자, 확인 누르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얼러트문은 윈도우가 객체명인데 윈도우 객체는 이렇게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윈도우 객체에 속한 빌트인 펑션. 자, 이 부분을 생략해도 결과는 똑같다. 나중에 또 나올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건지 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 자, 또 다른 방법으로 console.log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디버깅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고 나중에 디버깅 할 때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예를 보면은 자, 이것을 이제 F12를 누르고 또는 그게 안 되면은 여기 구글에서 여기 도구 더보기 있죠.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메뉴가 보이는데 개발자 도구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콘솔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자, 여기에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부분에 여기에 결과가 실행을 시키면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11. 자, 이 부분을 이제 15에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21이 되겠죠. 결과 이런 식으로 150 그다음에 60 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떤 디버깅 목적에 이런 console.log를 넣어놓고 그걸 실행을 시켜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이 이제 디버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console.log가 그런 목적으로 활용된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참고용어로만 알고 별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건데 윈도우다 프린트해서 인쇄할 때 이것을 쓸 수도 있다. 자, 주로 콘솔 로그 그 전까지 알면 되겠어요.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스테이트먼트, 우리 프로그래밍의 언어에 이제 각 그 문장을 어떻게 쓰는 건지,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쓰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라든가, 또 이렇게 어떤 어사인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하나씩 또는 같은 줄에 이 세미콜론으로 분리를 해서 세미콜론이 이제 세퍼레이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스테이트먼트를 한 줄에 쓰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는 이걸 브라우저가 이제 실제로는 인터프리팅해서 실행을 시키는데 다른 프로그램 언어는 이제 컴파일해서 하지만 이놈은 이제 다른 인터프리터가 인터프리팅 하는 것처럼 이것도 브라우저가 인터프리팅해서 그걸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온 순으로 이렇게 실행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앞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되겠는데 한 줄에 한 가지 스테이트먼트 또는 여러 개를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분리해서 한 줄에 여러 스테이트먼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사이먼트에 이건 이제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퀄 전후로 이렇게 스페이스를 넣거나 빼거나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넣어주는 게 더 추천할 만하다 하고 이제 그 소개하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줄은 80자가 넘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할 때 너무 길어서 그때는 이렇게 이런 오퍼레이터, 이퀄 오퍼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이런 펑션의 안에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묶어줄 때 우리가 다 C의 언어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정해진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이제 변수명으로 쓰거나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정해진 것들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간단히 몇 가지 보면은 break라든가 continue 뭐 이런 것들, do while
if, else, 뭐 이런 것들, switch, try catch, variable 이런 것들은 이제 키워드로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이제 쓰면 안 된다. 이제 에어가 되겠어요. 자, 자바스크립트 신텍스를 보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처럼 먼저 변수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값을 어사인 해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어사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계산해서 이제 결과를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죠. 자, 자바스크립트 값을 보면은 이렇게 고정값, 그 다음에 변수값 이런 게 있는데 이 변수값은 우리가 variable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캐릭터 스트링 같은 리터럴 문자 또 넘버 이런 것들은 리터럴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스트링, 캐릭터 스트링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변하지 않는. 그 다음에 변수는 이제 변하는 거죠. 값을 어떤 것을 넣어주느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선언을 해주고 VA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해줄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이것을 VAR 키워드 안 쓰고 그냥 바로 쓰면은 변수가 또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 내용은 진행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퍼레이터 이렇게 사치 계산하는 이런 오퍼레이터들 우리가 그대로 C 언어처럼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는 특별한 건 없고 여기서 이제 캐릭터 스트링을 이제 플러스 할 때 이 플러스는 이제 캐릭터를 우리가 아는 뭐 연산 더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concatenation 연합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일끼리 결합하는 거 그런 연산자로 쓰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다음에 또 얘가 종종 나오겠지만 arithmetic calculation 하는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concatenation 하는 용도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좌우 오퍼랜드라고 그러죠. 그 오퍼랜드를 보고 이 오퍼레이션 하는 이 플러스의 그 오퍼레이터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좌우가 전부 보면은 캐릭터들이죠. 캐릭터 스트링.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concatenation 하는 데 쓰인다. 자, 존하고 스페이스, 그 다음에 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키워드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var 키워드는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용도로 쓰이고 이렇게 새로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조심해서 써야 되겠어요. 대문자 소문자.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멘트를 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거나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설명문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한 문장의 경우 거기에 설명문을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슬래시 2개로 해서 넣거나 또는 여기에 C 언어처럼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한 줄이건 여러 줄이건 이것은 이제 한 줄 내에서만 슬래시 2개는 한 줄 내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자, 그것은 이제 코멘트문으로 그 뒷부분은 코멘트문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ID 우리가 이제 베리어블 명이라든가 키워드 그 다음에 펑션명 그 다음에 레이블 이런 것들에 쓰는 방식이 ID로서 우리가 첫 번째 글자는 그 레터거나 또는 언더스코어거나 또는 달러 사인은 가능한데 숫자를 쓰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 이후에 이제 숫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첫 글자 시작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문자 소문자로 구별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last name의 m만 대문자고 여기는 last name의 여기는 n은 소문자인데 그 두 개가 틀린 variable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틀린 variable이기 때문에 last name 이 두 개를 하나는 last n이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각각이 틀리게 메모리의 어떤 영역을 차지해서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 값들을 캐릭터 스트링을 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name이라고 n자를 대문자로 했으면은 n 이거 도가 나오겠죠. 이걸 소문자로 바꾸면은 그 두 번째 변수명. 그래서 각각의 변수명이 대문자, 소문자가 다른 건 다 똑같더라도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한자만 틀리더라도 틀린 변수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변수명에 이렇게 두 단어를 묶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마이너스를 쓰면은 이렇게 대시 또는 마이너스 하이픈을 넣으면은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것을 마이너스 빼기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이렇게 언더스코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되니까 이런 방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변수명을 만들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캐릭터 셋은 유니코드 캐릭터 셋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 전부 유니코드로 이제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은 또 뒤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에 대한 내용을 쭉 먼저 보고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멘트문은 아까 간단히 소개가 됐었는데 이렇게 한 줄 또는 한 줄의 뒷부분만 코멘트문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슬래시 넣으면 되겠어요. 또는 이렇게 이 슬래시 대신 우리가 이렇게 슬래시 에스트리스크 슬래시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한 줄이건 여러 줄이건 이 부분을 이걸 쓰면 되겠어요. 자, CS처럼 여러 줄 다 코멘트문으로 만든 거죠. 자, 디버깅 할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코멘트문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슬래시를 하거나 또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C에서 쓰는 것처럼 슬래시 에스트리스크 그리고 에스트리스크 슬래시 이렇게 닫아서 코멘트문으로 만들고 이렇게 필요한 경우 디버깅 하면 되겠어요. 자, 자바스크립트 베리어블. 자, 베리어블은 대문자, 소문자과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변수를 선언할 때 var 키워드를 써서 하는 경우가 있고 먼저 써서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let과 const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이제 그때 표준화된 이크마스크립트 6에 채택이 된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교적 최근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되기 시작한 그 브라우저 넘버가 좀 크죠. 버전 넘버가. 자, 각각의 버전 넘버 어느 시점 이후로 지원되기 시작한 건지를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걸 뭐 일일이 기억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자, 변수명을 이렇게 나중에 그 앞에 let const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또 각 챕터별로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아이덴티파이어는 아이디는 항상 유니크해야 되니까 유니크한 이름을 주고, 아까 그 룰에 따라서 달러라든가 언더스코어 이런 건 되는데 숫자 이런 건 안 된다. 시작할 때. 그 다음에 assignment. 이건 뭐 다른 프로그램 언어하고 똑같죠. 이쪽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으로 어사인한다. 그 다음에 같은 건지, 이런 오퍼레이터는 이제 equal to 오퍼레이터, 같은 건지 체크하는, 그런 경우에 쓰기 때문에 이제 하나 assign 한다 하면 하나를 써야겠죠.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 자, 이런 캐릭터 스트링, 기본적인 것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캐릭터 스트링은 이렇게 싱글 쿼트, 더블 쿼트 다 가능하고, 자, variable로 해서 variable을 선언할 수가 있다. 선언 않고 써도 되겠어요.
자, 그 차이는 뒤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선언된 것에 어떤 값을 어사인 하거나, 또는 뭐, 선언 않고 바로 어사인 하거나, 그게 다 가능하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실제 예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variable car name은 벌보. 한번 이거 없애고, var 키워드 안 쓰고 그냥 바로 썼다. 결과가 똑같죠. car name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쓰는 그런, 어떻게 결과를 표현할 건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죠. 자, var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자, 그 차이점은 뒤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var을 썼을 때,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겠고, 저기 값을 이렇게, 바로 할당을 어사인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프로그래밍 좋은 이제 습관도 있겠는데, 모든 베리어블을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선언하려면 앞부분에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줄에 많은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겠는데, 그랬을 때는 이렇게 assign, 이니셜 값을 assign도 하면서 이렇게 컴마로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리해서 다른 줄로 해서 하는 것도 눈에 보기에 좋게 쉽게 구분하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value에 이제 초기 값을 갖고 이제 assign 되는 경우는 이제 define 돼 있지만 define이 안 되고 그냥 변수만 이렇게 variable 해서 선언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아직 undefined 돼 있다. 이제 변수 초기 값이 없이 이렇게 variable로 선언된 경우, 이것은 이제 undefined다. undefined도 데이터 타입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어요. 나중에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초기 값을 assign 하면서 car name이라는 변수명을 선언한 거죠. 자, 이것은 똑같은 것을 이제 값을 이니셜하지 않고 또 한 번 재차 선언한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것이 그대로 값을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다시 재선언한 거죠. 그래서 undefined, 그러니까 이니셜 값이 없이 선언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재선언한 거고, 앞에서 선언할 때 이니셜 값을 assign 했기 때문에 그 값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벌보를, 여기 있는 벌보 값을 찍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결과로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연산, 뭐 그건 뭐 다른데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는 C에서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콘캐티네이션 하는, 그래서 플러스는 항시 좀 이제 문자 오퍼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콘캐티네이션 하는 거냐, 또 숫자면은 어리스메틱 이렇게 캘큘레이션 하는 거냐, 산술 연산을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실제 이제 얘가 나오는데, 자, 먼저 이제 오퍼레이션, 이게 순서가 왼쪽부터 먼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5라는 건 캐릭터죠. 캐릭터. 그 다음에 이건 2는 숫자고, 그러면은 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에 맞게끔 이게 플러스가 콘캐티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캐티네이션 오퍼레이터로 사용되는 거죠. 어리스메틱 그 오퍼레이션용이 아니라. 그럼 5하고 이게 이제 변환이 돼서 2, 숫자 2가 캐릭터 2로 돼서 5, 2가 되겠어요. 그럼 5, 2라는 캐릭터 스트링이 이제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또 3이라는 숫자인데, 이것도 이 오퍼레이션 해주는 이 오퍼레이터가, 그 보고, 왼쪽이 5, 2라는 그 캐릭터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캐릭터로 변환이 돼서 5, 2, 3이 된다. 캐릭터 스트링 5, 2, 3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순서가 플러스 좌우를 보면은 숫자죠. 숫자니까 5로 계산되고, 또 여기서 플러스의 왼쪽 5 숫자하고 오른쪽 5 캐릭터를 보니까 한쪽이라도
캐릭터면은 전체가 캐릭터로 개선되는 concatenation이 되기 때문에 OO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플러스는 그것만 주의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 자바스크립트 ID 네임이 이렇게 $이나 underscore 또는 letter 이걸로 시작해야 되고 뉴메릭 넘버는 안 된다고 그랬죠. 넘버는. 자, 이건 다. 자, 여기서 $은 그 jQuery에서 이걸 메인 펑션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jQuery에서 나중에 이제 jQuery에서 배울 텐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변수명으로 가급적이면은 이제 안 쓰는 게 좋겠어요. jQuery의 이 부분과 이제 그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더스코어도 이렇게 물론 이론적으로는 쓸 수는 있다. 이렇게 언더스코어 다 가능하다. $. 그렇지만 $은 뒤에 이제 jQuery 할 때 많이 나올 펑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혼동되니까 안 쓰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